오늘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나 일회성 자극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만 하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정말 변화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눌러달라.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약속이자 앞으로 이어질 모든 흐름의 작은 문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라파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똑똑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에는 누구도 모르게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결심해도 새로운 습관이 2주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헬스장은 2달을 넘기지 못했고 명상은 일주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졌다. 책을 사면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지도 못하고 책상 서랍 속으로 밀려났다. 그의 패턴은 늘 같았다. 월요일에는 뜨거운 의지가 가슴을 채웠지만 수요일이 되면 조용한 내부 협상이 시작되었고 금요일에는 완전한 포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일요일 밤 그는 또다시 다음 주에 잘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라파엘은 많은 시도를 했다. 습관 기록 앱을 사용하고 보상을 걸어보기도 했으며 동료에게 책임감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왔고 매번 새로운 시작이 오래된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일본의 선승들이 몇 세기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이어온 이유가 의지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뇌와 마음을 다루고 있었고 그 방식은 인간의 지속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라파엘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되지 않던 자신의 무너짐이 그 순간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알게 된 것은 이렇다. 선승들은 결심을 관리하지 않는다. 결심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들은 매일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할 여지를 없애버린다. 이 단순한 차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라파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자신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비밀의 전부를 알지 못했다. 왜 그들의 실천이 끊기지 않는지, 어떻게 매일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는지, 왜 그 과정에서 흔들림이 사라지는지 이해하려면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했다. 라파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할 다음 진실은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지속성의 근원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선승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수행의 중심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원리를 마주하게 된다. 그 원리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너무 강력해서 한 번 이해하면 되돌아갈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이 시작된다. 라파엘은 자신이 놓쳤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책을 읽고 논문을 찾아보고 일본 선문화에 관한 간견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결국 한 단어가 모든 실체를 드러냈다. 바로 교지, 싱치. 단순히 수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멈춤 없이 이어지는 실천이라는 의미였다. 이 단어는 선승들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흐름을 끊지 않았는지 설명해주는 핵심이었다. 일본의 오래된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3시 30분이 되면 종이 울린다. 그리고 그 순간 단 한 명도 오늘은 좀 더 자고 싶다라고 고민하지 않는다. 누구도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누구도 자신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다. 종이 울리면 그저 일어날 뿐이었다. 라파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다. 현대인에게는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들의 비현실성은 의지의 강도가 아니라 선택이 사라진 구조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서 의지는 소모되고 결국 어느 순간 힘이 바닥나 버린다.
하지만 선승들은 선택 자체를 제거한다. 그들에게 새벽 수행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수행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라파엘이 그 차이를 이해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전환이 일어났다. 라파엘은 자신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가 단순히 기분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뇌는 모든 약속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오늘은 건너뛸 수도 있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번 한 번만 예외로 두자. 이런 문장은 그의 뇌 안에서 협상의 문을 열었고 결국 매번 똑같은 결말을 만들었다. 반면 선승들의 약속은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다.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 서약했고 그 서약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었다. 그 사실을 이해한 라파엘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속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종이에 직접 손으로 적었다.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20분간 명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명을 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신과의 결별을 의미했다. 그는 이 선언을 SNS에 올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했다. 여자친구는 그를 과하게 진지하다고 말했고 직장 동료들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다. 하지만 라파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포기하면 단순히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선언을 깨뜨리고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실패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타격이었고 그의 뇌는 그 타격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 했다. 그리고 드디어 라파엘이 다음 날 새벽 5시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의지가 아니라 압력이었다. 하지만 그 압력은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독특한 힘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지를 스스로 좁혀버렸고 그 좁아진 길이 오히려 자유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길은 단순히 공개 선언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뇌는 여전히 오랜 습관에 따라 저항했고 매일 같은 시각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라파엘은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의 내부에서 벌어질 가장 치열한 전쟁이 곧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라파엘은 공개 선언을 한 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긴장감을 느끼며 새벽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해서 몸이 즉시 협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다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고 눈꺼풀은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외부의 압력이 선택을 없애주었지만 그의 몸과 뇌는 여전히 오랜 패턴을 붙잡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몇 초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힘이 충돌했다.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움직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익숙한 무기력으로 돌아가려 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라파엘은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전날 밤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천천히 이해해 나갔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은 변화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에너지 절약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둔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 패턴이 나타나면 뇌는 즉시 경계하며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라파엘은 그 신호를 약점으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기반이었다. 문제는 이 저항이 매일 새벽 몇 분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대는 짧지만 그 몇 분을 이기면 하루 전체가 바뀌었고 지면 모든 흐름이 끊어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라파엘은 선승들의 또 다른 원칙을 접하게 된다. 시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수행의 시각은 조정되지 않으며 변경할 여지도 없으며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새벽 3시 30분이라면 내일도 3시 30분이고 모레도 3시 30분이다. 선승들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비밀 중 하나는 이 원칙에 있었다. 바로 시간 고정. 라파엘은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언제 할까라는 질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5시를 수행의 기준점으로 잡았다. 그 시간은 세상이 조용했고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알람이 울리면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고 5시라는 시각 자체가 행동의 신호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단순한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예상보다 큰 파동을 만들어냈다. 선택지가 사라지자 의지의 소모가 줄어들었고 집중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시간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계속 바꾸고 있었다. 어떤 날은 명상을 했고 어떤 날은 책을 읽었으며 간혹 스트레칭으로 시작할 때도 있었다. 그는 언제라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협상이 등장한 것이다. 그의 뇌는 빈틈을 찾는데 아주 능숙했고 시간 대신 활동의 종류를 두고 떠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가벼운 걸 하자. 어제 명상을 했으니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자. 같은 미묘한 타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깨달음은 라파엘에게 또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시간만 고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찾고 있었고 그 여지가 작을수록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절반쯤 도착했다고 느꼈다. 방향은 맞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고정했다면 이제 행동의 형태를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라파엘을 어디로 이끌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선승들의 수행 방식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원칙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었다. 라파엘은 시간이 고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작은 협상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바꾸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하자. 어제 한 것과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 가끔은 변화를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속삭임들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실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뇌의 교묘한 전략이었다. 라파엘은 그 목소리들이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지속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선승들의 세 번째 원칙, 즉 형식의 고정을 마주하게 된다. 선승들은 하루의 수행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어떤 날은 명상 시간이 줄어들고, 어떤 날은 독서량을 늘리고, 어떤 날은 기도 대신 다른 활동을 하는 방식의 유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행은 마치 한 장면을 매일 똑같이 재현하는 배우처럼 완전히 동일한 순서와 형식으로 반복된다. 왜냐하면 행동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야 뇌가 선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지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형식은 명령이고 명령은 자유를 만든다. 라파엘은 이 원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놓치고 있던 마지막 조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수행 루틴을 완전히 고정하기로 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20개의 푸시업, 10분 명상, 그리고 10분 독서. 순서도 시간도 내용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새겼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강한 답답함을 느꼈다. 사람들은 다양성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다양성을 잘라내고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자친구는 너무 로봇 같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어? 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라파엘은 알았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똑같음이야말로 지속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 주가 지나자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뇌는 끈질기게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오늘은 명상만 하자. 책은 내일 읽어도 돼. 푸시업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하자.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기력을 느끼는데 라파엘은 그 무기력이 자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협상하듯 다가오는 생각들은 날카롭게 그의 집중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넷째 주가 되었을 때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협상의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푸시업의 첫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명상 방석에 앉는 동작도 거의 자동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잘 학습된 춤 동작처럼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중간의 공백은 거의 사라졌다. 이 지점에서 라파엘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일관성은 의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반복은 결국 의지를 대체하고 의지가 사라진 자리에 자동성이 자리를 잡는다. 그는 자신의 뇌가 패턴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었고 그 과정이 조금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완전한 자동성의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찾아오게 된다. 바로 변수, 즉 현실에서 예고 없이 등장하는 방해 요소들이었다. 라파엘은 아직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했지만 그 변수들은 그의 지속성을 시험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위험한 순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장의 문이 열린다. 라파엘의 반복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지만 그가 아무리 패턴을 몸에 새겼다 해도 현실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집중을 흔들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걸려 몸살 기운이 심하게 찾아왔다. 또 다른 날에는 출장이 갑작스럽게 잡혀 도저히 평소 루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일정이 이어졌다. 이전에 라파엘이라면 이런 상황을 예외로 받아들이고 하루를 건너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았다. 하루의 예외는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 번의 건너뛰음이 마음속에서 협상을 허용하고 그 협상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배워온 참이었다. 그는 선승들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선문에서는 틈이라는 개념을 매우 두려워한다. 수행의 흐름에서 단 1분이라도 의식이 끊기면 그 빈틈을 통해 옛 습관과 옛 마음이 다시 스며들기 때문이다. 수행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아야 한다. 라파엘은 이 원리를 자신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완벽한 20분을 할 수 없더라도 단 2분이라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강도는 줄어들어도 방향이 유지된다면 그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출장 첫날 새벽, 그는 공항 의자에 앉아 푸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공항 화장실의 작은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푸시업을 했고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어서 우버 안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세며 명상을 했고 비행기 안에서는 짧게라도 책의 한 페이지를 읽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그는 그날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이어졌다. 그 한마디가 그를 하루 더 버티게 했다. 이 행동들은 누군가 보기에는 과한 집착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완고해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 한 명은 그 정도로 해야 하나? 라고 물었고 친구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라파엘은 깨닫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진과 정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를 건너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라파엘에게 그것은 단순한 건너뛰음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과 같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짜 지속성은 대단한 날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컨디션이 나쁜 날, 일정이 뒤엉킨 날, 기운이 빠지는 날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행동에서 탄생한다. 강의실에서 선승이 했던 한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물은 비가 오지 않아도 흐른다. 양이 줄어들 뿐 멈추지 않는다. 라파엘은 이 말이 자신의 수행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느꼈다. 그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음을 받아들였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작은 흐름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협이 줄어들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쌓였고 그 믿음이 다음 행동을 밀어주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의 여정에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었다. 계획하지 못한 장애물들, 즉 삶이 던지는 진짜 변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 장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라파엘은 작은 흐름을 지켜내는 힘을 배웠지만 그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즉 삶이 불시에 던지는 진짜 시험들이었다. 감기나 피로처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은 이미 극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계획을 비웃듯 훨씬 더 복잡한 장애물들을 들이밀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업무가 밀려 야근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날은 집에 손님이 찾아와 평소 루틴을 지킬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새벽에는 아이가 아파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하루를 맞이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라파엘이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그때 그는 선승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원칙을 접하게 된다. 바로 선택은 미리 끝내라는 가르침이었다. 사찰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수행은 멈추지 않는다. 명상실이 물에 잠기면 식당에서 수행하고 식당이 막히면 야외 공터에서 수행한다.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없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종이 울리면 수행은 시작된다는 단 하나의 규칙만 존재한다. 이 규칙은 장소와 상황을 초월한다. 라파엘은 이 사실을 듣고 자신이 놓쳤던 마지막 부분을 발견했다. 문제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놓는 것. 이것이 지속성의 진짜 비밀이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무너졌던 모든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약속이 생긴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숙취가 있는 날, 일을 늦게 끝낸 날, 여행 중인 날. 그의 실패 뒤에는 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흐름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노트 한 페이지를 펴고 자신의 모든 취약점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정해진 행동을 적었다. 비 오는 날은 차고에서 푸시업, 손님이 있을 때는 욕실에서 조용히 명상, 밤새 일한 날은 최소 2개의 푸시업과 1분 명상, 그리고 한 줄 독서. 중요했던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끊김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작업을 마친 후 라파엘은 마음속에 전보다 훨씬 강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다. 어떤 변수가 오든 이미 해답이 존재했다. 그의 뇌는 선택해야 할 여지가 줄어들자 더욱 평온해졌고 매일 새벽 알람이 울릴 때 고민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그의 연속성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고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70일, 80일이 지나고 마침내 90일째 되는 날이 찾아왔다. 라파엘은 이 여정을 시작할 때보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습관을 90일 동안 지킨 것이 아니라 선택의 방식이 바뀌었고 사고의 방향이 달라졌고 생활의 구조 자체가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네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라파엘은 알았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되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문이 열린다.